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영상 하나를 같이 보면서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아내의 말, 함소원 진아 씨의 아이 이제 혜정이 이야기예요. 혜정이는 지금 17개월 아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가 스마트폰을 전해주면 그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혼자 풀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광고 건너뛰기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을 잡아서 그 영상을 클릭한 다음에 영상을 크게 보기까지 할 수 있는, 보시면 이제 엄마 함소원 씨는 뭐 이 정도는 다 보여준다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이야기하고 있고, 남편 진아 씨는 아직 20개월도 안 된 아이한테 이렇게 스마트폰을 노출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 때문에 또 그 두 사람 간에 계속 옥신각신 이제 다투고 있는 걸 보시게 될 텐데요. 사실 이런 예능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쩌면 어린 아이를 육아하고 계시는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끄셨을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능숙하게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을 찾아보는 이 아이의 모습도 우리 아이랑 비슷하네, 아마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대단하다. 똑똑한 거야. 저는 다. 제가 열어서 다 해요. 가로로도 봐. 엄마 함소원 씨는 이 영상을 통해서 아이도 분명히 배우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그럴지,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한테 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씩 나눠보려고 해요. 결국은 이제 이 스마트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게 되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들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제 아이가 스마트폰 보는 것도 좋지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2차, 3차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문화센터 강의실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10분 전에 이제 아이가 수업을 기다리잖아요. 그 중간에도 스마트폰을 보게 하시는 어머님들도 있고요. 아이가 칭얼대거나 하면 수업 중간에도 스마트폰을 보여주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마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집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 외출했을 때, 식당에 갔을 때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식사를 하게 하거나 그 상황을 보내게 하는 광경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굉장히 비중이 높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애플에서 이제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스티븐 잡스도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 사용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용도 극히 제한을 했고, 빌 게이츠도 자신의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이 때까지는 식탁에서도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겠다, 극히 아주 적은 시간으로 사용 시간을 제한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이제 어린 시절 돌이켜 볼게요. 저희 어릴 때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유일하게 있었던 게 텔레비전이죠. 그럼 이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너무 오래 본다, 좀 떨어져서 봐라, 눈 나빠진다, 이런 잔소리 아닌 잔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이런 이제 영상기기가 나왔던 초창기에도 전자파 같은 전기적 장치들의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나 뭐 노약자들에게는 이제 건강상 너무 이제 오래 노출되는 것들을 이제 자제해라. 예전에는 신체적인 부분에서 제한을 했었다면 요즘의 스마트폰은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력, 인성 뭐 이런 것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걸 이제 부모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이 스마트폰 사용을 이제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동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스마트폰 대신에 좀 아이들이 자연이나 또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게 이제 양육하는 그런 양육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만약에 사용해야 될 때는 부모랑 같이 있는 그 시간 안에서만 제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할 때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데 이 몰입하게 되면 될수록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이제 방해하게 되고, 스마트폰의 영상을 보다 보면 스스로 생각할 수 없도록 일방적인 주입식 시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창의력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 보시면 스마트폰 보여주면 엄마 아빠 안 찾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가들이 이제 엄마랑 아빠랑 애착 형성이 돼 있을 때 되게 안정감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그 스마트폰의 영상 또는 그 스마트폰에 애착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애착이 아니라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는 거지. 이 동유럽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고 애착 형성 시간도 함께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논리력, 사고력 이런 곳에 분명히 이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시력 저하나 체력 저하의 신체적인 문제도 당연하겠고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좀 상황을 보자면 우리나라 부모님들 굉장히 바쁘시죠. 또 맞벌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 시간이 너무 없어요.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인 시간이 확보되더라도 부모들의 사회적인 스케줄이 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이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좀 허용하게 되는 경우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비율이 높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우리나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점점 매년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 정말 1, 2세 사이에 스마트폰을 요즘은 처음 접한대요. 엄마가 보여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보여주는 거잖아. 만 3세에서 9세 유아동 중에요.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중독이라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요. 아예 그 아이들 스마트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정도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만 2세 미만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보여주라고 기준을 삼은 나라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세 미만 아이한테는 안 보여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이 교육적인 것이든 2세 미만은 절대 보여주지도 말고 주지 말라는 거고요. 절대. 네. 유아 때는 굉장히 부모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제한된 시간들 하루에 절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데 그 1시간 안에는 뭐 너튜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게임 포함 교육적 컨텐츠까지 다 포함해서 1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다음에 초등기에는 이것을 안 주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강의도 보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당장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수업을 시작했죠.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집안 내에서 굉장히 아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이걸 조절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의논하고 협의하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18개월 미만은 통화를 제외하고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4개월 미만 정도 되면 TV나 스마트폰을 시청하게 될 때는 부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48개월 정도 되면 이제 필요하다면 하루에 1시간 정도 우리 아이랑 이제 약속한 시간 안에서 부모가 같이 이제 시청을 해주면 가장 좋겠고요. 이제 5세 이상 정도 되면 뭐 식사 시간, 또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 수면 시간 이런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리 아이랑 사전에 미리 좀 약속을 하고 그 시간 안에서 시청하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무조건 좋지 않다고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만 또 얘기할 수 없는 게 요즘에 실정인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상황에서 그냥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엄마나 아빠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규칙을 정해서 함께 지켜나가면 아이들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부모도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발도르프 교육 전문가 크로머 교수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양말 벗기는 아무런 소용이나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에 이제 어떤 요만한 기계에다가 뭐 보여줘 이렇게 아이가 얘기하면은 보고 싶은 걸 틀어줘. 아이가 심심해하면 그 아이랑 대화도 해줘요. 근데 이런 디지털 기기가 뭐 순간에 우리 아이들의 외로움도 채울 수 있고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엄마와 아빠와 스킨십을 한다든지 엄마 아빠가 안아준다든지 함께 아이 컨택하면서 대화를 함께 해준다든지 할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제한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랑 뭘 하면 정말 우리 아가의 행복감이 극대화될까. 감사합니다.